시작해보자. 보이나? 보이면 대답해봐봐. 오케이, 시작하자. 조선의 관리등용제도 전에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해봅시다. 자, 문과는 몇 명 뽑는다? 몇 명이야, 문과. 왜 말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니? 오케이, 그럼 문과는 그치, 몇 년에 한번 뽑는다? 그래, 3년에 한번 뽑았어. 이런 3년에 한번 뽑다니. 지금 같으면 공무원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못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문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복잡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서당, 향교, 속과, 속과의 성균관 거쳐서 문과가 되기도 했어. 가끔 성균관 안 들어갈 만큼 똑똑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성균관 안 하고 바로 뛰기도 했어. 그래서 그 문과에 들어가려면 초시, 복시, 전시 같은 걸 봤어야 됐었고 소가를 봐서 성균관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그 아이들은 초시, 복시만 본 거야. 그래서 초시는 무조건 처음 보는 시험인데 지역 할당제다 이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속과는 내가 계속해서 했는데 붙었다 떨어지고 초시는 붙는데 속과에 복시는 안 돼. 이런 애들은 생진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행정 하는 친구들로 구성을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봤었고, 묵가나 작가는 뭐 속가나 향교 서당은 없었다. 음서는요 고려 때 있던 건데 그게 조선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음서를 통해서 뭔가 고위간직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다. 음서 너희들도 과거 봐.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하급 실수라 그래갖고 이거는 취재인데 나중에 나오면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건 아마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공무원 쪽은 나오는데 아직은 너희 쪽에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사람을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 사회적 측면에 따라서 고대, 그러니까 신라 쪽에는 신분은 보되 능력은 보지 않았고, 고려는 신분과 능력 다 보긴 했지만 신분이 더 중요했고, 조선에 와서는 신분과 능력을 보되 능력을 더 중요시한 거야. 근데 근대는 신분을 보지 않고 자 능력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오개혁 때 엄청난 제도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 자, 조선의 신분제도 잠깐 볼게. 양천제가 있고 반상제가 있어. 경국대전을 해서 나뉜 게 무슨 제도? 경국대전 기반? 양천제야. 양인과 천인이 있다는 거고, 권리와 의무도 양인과 천인이 나누는데, 자, 근역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16살 때부터 60세 미만의 군인을 정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하셨네? 그러면 과거 보셔도 돼요. 이게 얘네 의무였어요. 의무. 그러면 과거의 권리를 줬다. 근데 반상제는 나중에 한번 더 볼 거고, 자, 양인과 천인의 역이라 그래서 16살 때부터 60세에 이제 군대를 가는 건데, 자, 내가 직책이 있어. 그러면 군대 가, 안 가? 안 가. 내가 학생이야. 군대 안 가? 군대 가. 안 가. 근데 한 5번 정도 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 한 15년 정도 계속 과거로 봤는데 안 돼. 그럼 가야 돼. 너는 더 이상의 우리가 봐줄 그게 없다. 이런 거야. 자, 정남이라는 건 실제 군대고 보이는 비용을 대는 사람들이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고, 군 지휘부는 문민통제라 그래서 군인이 군대 짱, 장군이 뭐 장관을 할 수는 없어. 장군이더라도 장군직을 내려놓고 민간으로 돌아간 다음에 장관을 했어야 돼. 그게 이제 기본 체제야. 얘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양왕 때는 삼군도 통제부였고 고려 때야. 태조 때 흥삼분구, 정종 때 삼군부, 세조 때 와서 오위 도청부라는 게 생긴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했던 아이들이고, 그 다음 자 조선에 아이고
자, 방어체계 한번 얘기했었어. 방어체계. 그죠? 진관체제가 있고 재생방약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건 왜란 이유로 안 쓴다? 재생방약. 왜? 작은 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되고 이랬는데 적군이 더 빨리 왔어. 그래서 장수가 파견된 게 별 쓸 데가 없었지. 그래서 임난 이유로 안 쓴다. 진관체제 각 지역에서 지방관들이 다스리는 걸로 쓴다. 자, 이제부터 봅시다. 혁명파가 있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도전, 여기 펜이 너무 굵다. 정도전이 조선을 이성계를 통해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 혁명파가 정도전파였고 걔네가 관학으로 되면서 집현전 학사들 세종 때까지는, 그러면서 얘네가 두문분출하게 됐죠. 반대쪽 파가 쓰지 않아. 이 사람들을 안 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학파라고 불리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여기 저기 막 흩어져. 너 집이니? 아, 그래? 너 방이야? 아, 그래. 자,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얘네가 관악이 얘네도 점점 색깔이 변해가는 거지. 고려시대처럼. 그걸 훈구, 돼지 훈자를 썼을 거야 아마. 돼지 구짱가 돼지 훈짱가 그래. 그래서 이런 돼지 새끼야 이런 거 내가 많이 얘기했었지. 이 돼지들아 하면서 겁나 때리고 튀어. 그지? 누가 튀어? 사림이 튀어. 근데 누가 맞아? 계속 사림이 맞아. 겁나 맞아. 하지만 패다가 지친 놈은 누구야 나중에? 훈구야. 버틴 놈은 사림이야. 왜? 얘네가 이렇게 맞으면 어디로 내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향촌이라는 게 있었지. 거기에서 다시 막 겁나 막 스커트 하고 맨날 뭐 아침에 산보로 산을 뛰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다시 때려. 그치? 야, 이 돼지야! 이러고 때려. 근데 또 맞아. 또 내려와. 또 힘을 키워. 또 가. 이게 얘네가 하는 일이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죠? 자, 그러면 사림이 나중에 이기게 됐어. 왜? 왜라 그랬어? 기반 자체가 향촌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버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화는요, 이 순서가 중요해. 사화는 이 순서가 중요해. 선생님이 이거 노트 보내줄게. 사화는 이 순서가 중요해. 자, 성종이 사림을 중용을 했어. 왜? 더 이상 훈구가 견디기 힘들었거든. 너무나 이것들이 헤쳐먹는 걸 보니 저기 두문문출하는 애들을 불러와야 되겠거든. 그래서 얘네가, 아, 선 하나 치워줬어. 얘가 불러오면서부터 중용을 했는데 연산군에 잘 봐야 돼 이제. 자, 사화라는 게 무조건 사림이 훈구가 사림을 미워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야. 알았지? 연산군 때 특히, 자, 요거 잘 봐야 돼. 조의제문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조의제문이라고 읽어. 알겠지? 조씨를 우리가 이 사람을 죄를 좀 들여주자. 이 사람이 좀 억울한 일을 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기리자라는 뜻이야. 조의제문이라는 건 조의제문이야. 이게 뭐냐? 우리나라 왕 얘기는 아니고 저기 먼 중국의 얘긴데, 자, 이제 저기 진시황이 왕이 되면서 진시황 쪽 말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을 싹 죽였어. 킬. 그러니까 걔네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름도 숨기고 모습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의 후손인지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진시황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었는데 후계가 없네. 그래서 이쪽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후계로 삼으려고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 그게 조씨야. 조씨인데 걔가 굉장히 어렸거든. 걔가 굉장히 어렸어. 그래갖고 얘를 데려온 사람한테, 얘가 어렸으니까 삼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막 이랬어. 근데 얘는 다 꿍꿍이 속이 있었지. 삼촌이 얘를 데려와서 막 그 장악을 하고 이렇게 막 그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명분을 다 채웠잖아. 죽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조의제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림이었어. 조의제문은 뭐야? 조씨였던 왕가를 우리가 기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야? 연산군은요. 연산군의 아빠가 저기야. 단종을 죽인 아빠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끼어넣을 게 없을까 하다가 얘네가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훈구가 이렇게 얘기해. 얘네 별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연산군이 이러지. 몰라, 상관없어, 그냥 껴넣어. 그래서 터진 거야, 무사화는. 알았지? 그래서 터진 거야. 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끼어 넣었어. 그래서 무오사화 때 사림이 한번 터지고요. 그 다음에 패비운 시대면서 자, 봐봐. 내가 미는 중전이 있어. 내가 미는 후궁이 있어. 그 후궁이 죽는데 그러면 나의 세력이 약해지겠지? 그럼 사림의 세력이 다시 한번 약해져요. 그게 갑자사화야. 2번 맞았어. 자, 그래서 또 이제 물러가서 열심히 몸을 키웠어요. 향초돼서. 그리고 중종 때가 됐지. 이제 사림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조광조가 등판을 해. 근데 이제 훈구파가 한번 반격을 하지. 그때 일어나는 게 기묘사화야. 조광조를 한번 조져. 그러면서 또 도망가겠죠. 또 흉찬에 가죠. 인종에쯤에 가서 외척이 있어. 자, 잘 봐. 여기 이름 같은, 여기도 윤씨고요. 여기도 윤씨야. 둘이 같은 친척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둘이 같은 친척이라 얘가 먼저 정직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대윤, 얘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소윤이라고 불러 사람들이.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는 애 중에 되게 괜찮은 애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같은 성씨긴 한데 내가 미는 애와 얘가 미는 애가 달랐던 거야. 내가 미는 애와 얘가 미는 애가 달랐던 거지.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겠지. 미는 애가 달라. 같은 친척이긴 해도. 그래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종 때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뭘 막 붙여. 그래서 한 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을사사화야.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중종 때는 기묘사와 인종하고 명종 사이에는 을사사가 있었구나.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선조가 되는데 선조가 누구였죠? 외란, 임진왜란의 가장 저 끝에서 가장 치사스럽게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지. 사림이 다시 부하가 돼. 사림을 다시 불러일으켜. 그러면서 붕당 형성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밑에서 볼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사화는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 뭐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사림의 조직차는 향약이었어요. 향약. 우리 고장 우리가 알아서 할게. 향촌 자치적 성격이 있었고요. 사림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림은 성리학적인 사회 실현을 되게 중시했어. 이걸 알아줘야 돼. 성리학적이라는 건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중국에서 그 중심에 있다가 나라가 밀려났어. 그랬을 때 이양법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명분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명분이 있는 거야. 실제와 실리적인 것과 명분이 달라. 우리가 명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야가 성리학이거든.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할 때 도로, 덕치로 해야 된다 해서 왕도 정치를 좋아하고 과학과 기술이 성리학적인 사회 실현과는 관심이 없어. 왜? 얘네는 실천적인 학문이고 성리학은 명분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천시했어. 과학을 굉장히 천시했다. 성리학에 굉장히 치중했던 사림들은. 그러면서 또 하나, 책을 읽는 걸 잘할까? 쓰는 걸 잘할까? 책을 읽는 걸 잘해요. 얘네는 무조건 읽어. 미친 듯이 읽어. 그래가지고 그걸 경학이라 그래. 자, 성리학을 계속 읽어. 그래서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성리학 경전을 열심히 읽는 걸 좋아해. 행정 따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과거 같은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광조 왕이 아니라 조광조 말인데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림이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약하니까 과거보다 우리 추천을 하자. 얘가 낫고 얘가 성리학을 좀 빠삭하고
이런 애들로 우리가 추천을 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림이 딱 잡았다. 사림이 잡았어. 이렇게 한 100년을 가는데 생각해봐.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100년간 책만 읽어봅시다. 문학이 저조하겠죠? 문학이 굉장히 저조해. 쓰는 사람이 없잖아. 맨날 읽잖아. 그래서 대부분 문학은 여성들이 하기 시작해요. 누가? 사림과 어울리는 기생들이 주로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우리 진이 언니. 우리 형진이 언니가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사림에 있어서 가장 똘끼 있는 사림은 정철이야, 정철. 이 녀석 때문에 가사문학, 가사가 있는 문학이 생겼죠. 사미인곡, 손미인곡 이런 게 생겼어. 근데 그때 안 죽어가지고 살아남아서 이 난리를. 자, 어쨌든 사림은요, 성리학적인 거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다른 사상을 천시했어. 소격서라는 걸 폐지시키고 성리학적 지상주의를 꿈꾼 거지. 훈구랑 달라. 훈구는 부국강병이고 과학기술을 중시했던 아이들이야. 자, 그러면 붕당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 이 정도 알고. 이게 개요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붕당이라는 건 조선 중기 이후예요. 중기 이후, 16세기 이후. 아휴, 선생님이 빨리 시사 보니까 뭐 난리 났네 여기. 훈구와 사림이 싸웠던 건 잘 들어. 이게 많이들 헷갈리는데 훈구와 사림이 싸운 건 사화야. 알았죠? 무슨 사화 있었어? 4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야.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것은 무슨 사화? 무오사화야. 내가 지금 너한테 나눠줬었던 그 문제 59페이지 한번 봐봐. 262번. 262번 한번 봐봐요. 봤어?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리는데 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 자, 거기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디귿 보여요? 디귿? 디귿 보이지? 조의제문은 무슨 사화야? 내가 지금 띄어놨어 창. 조의제문은 무슨 사화야? 무오사화야. 자, 기묘사화는 조광조 때야. 사림이 개혁을 주장하면서 훈구가 안돼 하고 했던 게 기묘사화고, 무오사화는 조의제문이야. 그러면 틀렸겠죠? 디귿 틀렸겠지? 디귿 틀렸죠? 자, 그러면 기역 보세요. 기역. 조선 건국에 참여해서 국가의 기틀을 세운 김종직이란 사람 보여요. 김종직. 김종직이란 사람. 그 사람의 라인에 제일 위에 가면 가가 정몽주야. 정몽주라고 써놔. 정몽주. 조광조는 사림이다, 훈구다? 사림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어. 사림은, 특히 조광조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추천으로 등용하자고 했잖아. 그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혈량이야. 리을에 보이면 혈량 보여? 혈량? 기역, 니은, 디귿의 혈량 보이지? 혈량. 그게 바로 추천제야. 추천제. 추천제. 그러니까 조광조는 추천한 게 맞아요. 그러면 기역에 정몽주는 조선 건국을 반대하다가 이방원에게 살해를 당했지. 조선 건국을 보지도 못한 인물이야. 가는 틀린 거고, 기역은 틀린 거고, 니은하고 리을이 맞게 되겠죠. 누가 왔니 집에? 집에 누가 왔나 본데. 아, 밖에서. 아,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붕당으로 넘어올게. 자, 문제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자세히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얘기해 준 걸 어렵게 엮으면 문제야. 내가 얘기해 준 거 어렵게 엮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붕당이라는 건 훈구랑 사림이 하면 사화야. 사화의 종류 4가지가 있어요. 무오사화, 조의제문이야. 조의, 제문 이렇게 읽으면
두 동아리를 때리세요. 자, 갑자사와 패비윤씨와 관련돼 있는 거고, 조광조와 관련돼 있는 기묘사와, 외척끼리 싸운 을사사화가 있어. 누구 하나 죽으라고 때리는 거지. 같은 편끼리 싸운 거야. 자, 그래서 붕당이란 결국 이겁니다. 사림 내부의 갈등이에요. 붕당 지들끼리 싸운 거야, 지들끼리. 자, 근데 이게 왜 왔는지가 더 중요해. 사실은 붕당이 하나도 안 어렵거든. 하나를 어렵지 않아. 되게 재밌는데 붕당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당파성론이라는 게 있어. 당파로 나뉘어져서 그런 거지. 야, 지들끼리 싸워서 당파로 나뉘어지니까 이게 쪼개질 수밖에 없지라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특히 왜곡을 많이 한 거야.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줍줍하기 위해서 얘네가 원래 이런 당파가 많아가지고 다 망해가는 나라여서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빨리 죽은 겁니다 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단파성론이었어. 근데 지금 사랑니를 빼고 나서 발음이 좀 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이런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지, 일본에게 이제 지배받은 걸 다 청산하고 우리나라끼리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한 1970년대 다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지. 붕당 정치론이라는 걸 제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주 멀쩡하고 멋진 나라였다. 그래서 당쟁이라는 걸 쓰는 사람 있으면 엉덩이를 때리도록 해. 식민사관적 용어기 때문이야. 당파끼리 싸운다는 얘기야, 결국 당쟁은. 아니, 내가 여기 써놨지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어디든 다 싸움은 있어. 갈등은 어느 사회나 국가에 다 있는 거야.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다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지.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있는 거지. 싸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그걸 마치 나쁜 것처럼 하는 게 문제지. 자, 16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 이런 학문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당을 나눈 나라가 한 명도 없어. 한 나라도 없어. 우리나라만 당을 나눴어. 예를 들어 이거야. 자, 1당과 2당이 있었는데 얘네는 얘네는 서울대 쪽 라인이고 얘네는 카이스트 쪽 라인인 거지. 다 우리나라에서 배우긴 하되, 다 배움이 많긴 하되, 얘는 서울대 라인이고 얘는 카이스트 라인인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 사회를 보는 시각, 해결책을 내놓는 해결점까지 둘이 서로 달라. 이해됐지? 이게 바로 붕당의 가장 큰 초점이야. 근데 이게 다 배운 놈이라 이거지. 다 배웠어. 이것들이 그냥 1, 2년 배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거야. 그래서 학문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당을 나눴어. 그렇기에 자, 문제 인식도 다르고 해결책도 다른 거야. 그래서 각 당의 카이스트파와 서울대파의 학문의 대빵, 이걸 영수라 그래. 영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영수로는 이황과 이의가 있어. 이황과 이의는 서로 다른 학문적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무의미한 정쟁과 붕당으로 나눈다면 이거는 진짜 무의미한 거야.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붕당으로 나눈다면, 붕당에도 정파라는 게 있어. 정치 이념으로 나눈 것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학파야. 학문적 이념으로 나눈 거. 이것만 알면 나머지 붕당은 다 풀려. 알겠지? 알겠죠? 학문적 이념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게 내가 이따 그랬었지. 우리가 조선사회가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공론과 여론이라는 걸 엄청 신경 썼어.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뭐가 트렌디한가. 그래서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었을 때 이런 고위직에는 비변사, 고위직들끼리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중하위직으로 내가 전에 이조전랑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지금 우리의 뭘 담당하는? 언론을 담당하는. 근데 얘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중간급이라고 했어. 높지 않은.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이조전랑을 뽑을 때 전랑은 판서도 못 뽑아. 자기가 스스로 통청권이라 그래서 내가 추천할게요가 있어. 그리고 자대권은 스스로 제가 또 누군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 그거를 하려고 해. 왜? 공론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고 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들 앉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막 이조 판서, 병조 판서 갖고 쌓이는 게 아니야. 영의정, 정의정 갖고 쌓이는 게 아니고, 이조 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공론을 움직일 수 있잖아.
공론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내 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내 편을 더 많이 만들면 결국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조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론을 아주 많이 내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조전랑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그런데 이 이조전랑직은 아주 인사가 젊어. 사람이 젊단 얘기야. 늙은 구닥다리가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조선은 젊음을 인정한 나라야. 자, 지방으로 가면 서원, 향교라는 게 있어. 자, 공론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 중앙에서는 언관이 있고요. 3, 4, 2조 전랑인. 지방에서는 살림이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서림애들이 어디로 가? 한때 훈구한테 맞았을 때 향촌으로 갔죠. 거기서 자기들이 힘을 키우고 맨날 산을 뛰고 뭐 공부도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서원, 향교라는 걸 만들어. 그럼 그 서원, 향교에서 제일 킹이 누구냐? 바로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이 야, 요즘에 태세가 이렇더라, 저거는 안 좋더라, 정세는 이렇더라, 얘한테 막 가르쳐. 공부 잘하지. 그럼 얘들이 어떻게 올라가? 중앙으로 올라가지. 중앙에서 또 고위직 차지하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여기선 지방에선 살림이었던 거야. 서림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가 중요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산림이라고 불렀다. 자,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죠. 자, 붕당이라 해서 우리가 국뽕이 막 차오르다 그래서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사족, 즉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야. 백성은 아롱곳하지 않은 거죠. 백성의 여론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여론이었어요. 하지만 권력의 법칙, 즉 공존의 법칙을, 자, 이렇게 저울이 있다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누구도 기울어지지 않게 공존의 법칙은 지켰어. 여와 야가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 자, 하지만 이 공존의 단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경신황국 이후에 공존의 단계가 깨집니다. 그게 이거야. 자, 이거 내가 잠깐 설명할 건데, 자, 연산부터 명종까지는 사화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화 4개 있지? 다시 한번 본다. 무오사화, 조, 의제문, 갑자사화, 패비윤씨, 연산군 때 일어난 거. 자, 홍국화의 반격으로 사림에 개혁할 땐 조광조 했던 기묘사화. 외척끼리 둘 다 싸울 땐 을사사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가 갈아엎고 사림이 권력을 잡았죠. 자, 외척을 정랑직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바로 이 그림인데, 내가 이 그림을 지금 설명할 거야. 잘 봐. 자, 사림의 변화와 붕당의 형성인데, 혁명파와 관악파, 훈구파와 사림파로 지금 요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해했지. 자, 사림에서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기 시작했어. 동인과 서인. 뭘 많이 배웠느냐? 즉 학문으로 나눈다 했죠. 학문. 이게 너무 붉다. 잠깐만. 너무 붉어서 좀만 줄이자. 학문. 학문으로 나누는데요. 자, 학문으로 나눴어. 서인에는 심의견, 동인에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름은. 자, 동인과 서인 중에 누가 더 셌느냐? 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한 서울대냐? 동인이에요, 동인. 동인이 더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서인이 맨날 딸려. 아, 공부도 많이 안 한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다 했어, 얘들아.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동인에도 선생님이 있어서 학파로 나눴다 그랬지, 학문으로. 그래서 서경덕과 조식, 이황이 있었고, 서인은 선생님이 없는 거야. 얘들이 덜 배웠거든. 아무도 얘 선생님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가 불쌍해서, 이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붕당 자체를 싫어해. 정치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희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 돼줄게, 이런 거야. 그리고 이희의 후배인 정열입, 이렇게 있어. 후배야, 후배. 일단 알아도. 자, 우리가 성, 리, 학은, 자, 나중에 너가 배우긴 할 텐데. 어허, 지워졌어. Yes. No. 이거 뭐야? 이거 만약에 끊어지면 내가 또 부를게. 성리학은 리아, 리. 이치를 추구하는 학문이야, 이치.
내가 아까 명분 얘기했지. 이 사물의 이치가 무엇이고 원래 얘네가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들이었어. 근데 여기 보이죠? 기는 뭐예요? 기술, 더 우리가 실천하는 학문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실천이 뭐야? 얘는 진짜 실천주의자야. 얘는 진짜 실천주의자야.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둘, 세 분. 큰 선생님이 세 분이나 있어. 서경덕님, 조선생님, 이선생님이 있고 서인에는 이와 성은이 있는데 선생님 세 분 다 생각하는 게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 돼 이쯤에서? 아, 갈라지겠구나. 선생님 생각이 같지 않으시니 갈라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서인이라는 건요. 일단 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이와 기가 같다 그랬어. 내가 이치와 뭔가 사물의 기가 같다고 했고 이왕 선생님은 이치가 더 중요하다. 서경덕 선생님은 기가 더 중요하다 했고 조식 선생님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랬거든. 근데 조식 선생님이 너무 빠른 생각을 했지. 조식 선생님이 너무 빠른 생각으로 내가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임진왜란때 한번 빛을 보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서인과 동인이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전랑직 있죠? 이조 전랑직? 이걸 외척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서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되게 괜찮은 애야. 근데 애가 진짜 괜찮은 애 같아서 내가 추천 한번 할게. 이름 보세요. 같은 심씨죠? 동생이에요, 동생. 외척이야, 외척. 그래서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야, 이때까지 외척에 대해서 잘 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돼서 한번 또 두드려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선생님이 나오고 이와 성은이 나왔는데 여기서 터지는 게 선조예요, 선조. 이때 선조거든, 선조. 자, 임진왜란 전이야. 임진왜란 전.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정여립도 겁내 독특해. 이의 후배인데 세계봐. 이의 후배인데 이가 서인 편을 들어줬단 이유로 여립씨는요. 아니 형님이 서인 편을 들어주면 저는 동인 편을 들어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평연이 맞을 거 아닙니까? 나 서울대 후배인데 카이스트 편을 든 거야. 동인은 좋아하고 서인은 싫어하겠지. 내가 아까 똘끼 설임이었던 정설 얘기했죠. 선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정여립이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이 이설명을 빼먹었네. 미안. 정여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천적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의 리퍼블릭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백성 것입니다. 천하의 주인은 없어요. 우리는 왕이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서 천하의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를 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치 어디를 봐도 자기와 맞는 게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낙향을 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로 낙향을 했는데 그때쯤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게 터진 거지. 그래서 임진왜란 맞나? 내가 지금 갑자기 막 헷갈리려고 하네. 터졌어. 그래서 얘가 그 대동계라는 걸 만들고 전라도 쪽에 가서 심지어 무술도 잘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 제자들을 길러. 야, 너희들은 무술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잘 배워야 돼. 막 이렇게 길러. 그래서 열심히 길렀어. 근데 임진왜란이 터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왜군은 쳐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할 게 없어. 막 그 전라도 쪽에 밀려.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지방관이. 그래서 얘가 결국 물리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의 또라이 선조는 이렇게 얘기하지. 너가 왜 무술을 해? 너는 글쟁이 아니야? 무슨 의도로 무술을 하는 거지? 한번 나라를 뒤집을 요량이야? 나한테 한번 반기를 들 건가 보지? 이거 안 되겠네? 조사를 좀 시켜야겠다. 정철아, 네가 조사 좀 해봐봐.
여기 라인 보이죠? 정철은 서인이에요. 그 중에서 똘끼 있던 서인이야. 근데 여리비가 누구 편 들었다고? 동인 편을 들었어. 그럼 정철이 어떻게 했어? 아, 안 좋겠지? 우리 선생님의 후배면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벌여? 정철이 똘끼가 다분해. 그래서 정여립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다가다가 막 잡은데 이때 죽어나갔던 사람만 1000명 정도 돼. 싹 죽였어. 싹 거의 씨를 안 남기고. 그걸 보고 있는 정여립이 어떻게 하겠어? 결국에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 그럼 누가 드글드글 이를 갈겠어? 동인이 드글드글 이를 갈겠지? 누구한테? 정철한테 드글드글 이를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나뉘느냐? 정철한테 이를 가는데 이제 다 정철이 나중에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잘못 때문에 정철을 죽이자 북인이야. 정철을 살리자 남인이야. 이렇게 나뉘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율곡이는 붕당을 너무 싫어하지만 서익이 너무 짱해서 선생을 자처했지. 그리고 성리학, 이를 강조하는 거야. 원리와 현실이 다를 수 있음. 그래서 리를 강조했고, 율곡과 이황은 이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율곡은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보죠? 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율곡 이. 자, 그러면서 정여립이 나오죠. 율곡 이와 가깝지만 천하에는 주인이 없다. 천하는 모두의 것이다 해서 리퍼블릭을 했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뭐로 했어? 대동계를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무예도 잘했어. 그래서 정여림을 선조가 막 의심해. 정처를 시켜서 조사시키고 100명이 골로 갔지. 선조는 진짜 잔머리왕이야. 잔머리왕. 얘가 선조가 얼마나 잔머리왕이냐면 내가 전에 얘기했지. 어허, 이 못된 것들 왜 나한테 도망을 가자고 하네, 몽진을 가자고 하네, 이거 했던 게 선조야. 그래서 이때까지 얘가 욕심이 너무 많아. 정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전까지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안 해.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좀 잘해야겠거든. 좀 잘 이끌 애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자기의 정실 부인도 아닌 후궁의 후궁 부인이었던 그것도 둘째였던 광해군을 세자로 앉히는 거지. 야, 이럴 땐 똑똑한 애가 빨리 해야 돼.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후계를 정하자 선조랑 간부들이 이제 임진왜란 하기 전에 아니 후계를 좀 임명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 정철이 잘못이 여기서 나와. 이제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성질급한 정철이가 이제 후계를 정하기 전에 야 그래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어디 갔어? 얘네고 할 거 없이 야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정하자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 왕한테 그래도 이제는 후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좀 나이도 있으시고 세태가 어떠한데.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야, 왜 말을 안 해? 네가 말하기로 했잖아. 이랬는데 이럴 때는 꼭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죠. 정철이가 왕님 후계 하나 하시죠. 후계 한번 정하시죠. 이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정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 정철이 너무 잘못했네요 왕님. 이 정철을 죽여야 돼요. 아니에요. 죽일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철을 죽이자가 북인, 죽이지 말자가 남인이 돼요. 이때 정철이 죽었어요. 우리가 송미인곡도 안 배우고 삼위인곡도 안 배우는데 안 죽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1부로 여기까지 잠깐 하고 내가 다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